여기 금고가 있어. 금고가. 개인 금고가. 이 집은 그러니까 특이한 게 되게 많아요. 개인 화단이 현관문 쪽에 있지? 금고도 있지. 와, 너무 특이해. 자, 오늘 여기가 어디죠? 명도하러 왔어요. 오늘 명도를 하러 왔어요. 이 물건 저랑 경매 시작하고 4주 만에 받은 거죠? 네. 네, 너무 잘 받았어요. 가격도 가격인데 명도가 굉장히 좀 쉬운 물건을 우리가 택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하고 한 달 만에 이제 명도가 끝난 거니까 안에 내부를 보고 전문자분 만나서 또 얘기도 좀 할 거 있으니까 얘기하고 전문자분한테 줄 것도 있죠. 명도 확인서하고 네네. 인감증명서도 드려야 되고 비번도 바꾸고 오늘 배당일이어가지고 이사 오전에 다 끝내놓고 바로 법원에 이제 가셔야 되거든요. 이제 올라가서 이사하는 거 확인하고 수리할 거 혹시 있는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얘기하고 경매 시작하고 첫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도 했고 진짜 이제 내 집에 들어가서 보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또 얘기 나누자고요. 그럼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아 추워. 어때요? 오늘 휴가까지 내서 이렇게 명도하러 왔는데 처음에 명도하러 혼자 왔었을 때 되게 엄청 떨렸죠. 떨렸죠? 네. 그래도 잘했어요. 네. 대표님이 다 코치해 주셔가지고. 여기가 되게 특이한 공간이에요. 네, 그렇죠? 네. 여기 임장 왔을 때도 이 공간 봤어요? 아니요, 짐이 많아서 여기 화단이 있는 것까지는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가 각 층마다 다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개인 화단처럼 쓸 수 있는데 되게 특이하네. 근데 아래층 같은 경우는 이 공간에다가 아예 문을 내버렸어. 문을 내서 여기를 더 넓게 쓸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아파트가 되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되게 특이하네. 이 공간이 되게 특이해요. 네네. 좀 전에 다 이사가 마무리됐는데 소유권 이전하고 이제 한 달 만에 명도가 끝났죠. 네. 저랑 이제 1대1을 하면서 4주 만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네. 어때요? 딱 4주 만에 낙찰도 받았고 첫 입찰에 낙찰을 그냥 받아버렸네. 그리고 명도도 소유권 이전하고 한 달 만에 끝났어요. 명도 딱 끝나니까 어때요? 소감이?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대표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수월하게 끝난 것 같아요. 내부를 뭐 잠깐 볼까요? 네. 내부를 보면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 확장이 돼 있어요. 여기가 이쪽에 보시면 확장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여기가 이제 확장이 돼 있고 여기 보면 청소 좀 해야 돼. 네. 뿌연데 앞에 학교도 있고 저기 산이 보이죠? 뷰도 좋은 것 같아요. 음. 눈 많이 쌓이면 예쁠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주방인데 싱크대 같은 경우는 따로 수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청소만 좀 해서 이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이사하면서 좀 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저는 제일 괜찮았던 게 화장실이 수리가 다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수리가 다 돼 있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 그리고 여기가 안방도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나 너무 특이한 걸 발견했잖아. 여기 금고가 있어. 금고가. 개인 금고가. 근데 문제는 안 열려. 건전지도 없고요. 이거를 이제 쓰려면 건전지 넣어서 한번 작동을 해보고 금고 수리하는 업체나 섭외를 해서 따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신 분이 이걸 또 쓰실 수도 있잖아요. 금고가 있는 게 너무 특이했어. 이 집은 그러니까 특이한 게 되게 많아요. 개인 화단이 현관문 쪽에 있지? 금고도 있지. 와, 너무 특이해. 이게 전용 18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4평형인데 방 3개, 화장실 2개죠. 좀 전에 화장실 하나 있었고 화장실 하나 또 있어요. 또 하나는 이쪽. 여기는 아까 그 화장실보다 조금 작은데 비데가 있네. 비데가 있어. 화장실 컨디션 괜찮고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이 3개라고 했죠. 그 중에 이제 여기 방 하나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방 하나가 더 있어요. 괜찮아. 좋아. 간단하게 내부를 좀 봤는데 내가 이 아파트를 입찰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임장을 왔을 때 동네가 좀 많이 조용하고 산도 가깝고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거든요. 내가 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했고, 그리고 여기가 제가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되면은 전액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기 때문에 명도 많이 어렵진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맞아요. 보통 경매를 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명도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명도는 내가 경매한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 명도라는 장애물이 좀 있기 때문에 경매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지. 경매하면서 일반 매물처럼 그런 게 없다라고 그러면 경매로 싸게 사기 쉽지 않죠. 경매를 내가 하고 싶은데 명도가 어렵다고 느끼거나 두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임차인이 전액 배당을 받는 물건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전액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따로 이사비 나갈 게 없거든요. 전액 배당을 받는 임차인은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하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그거 드렸잖아요. 네. 여기 임차인분이 연세가 좀 있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아드님하고 조카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사했는데 명도 확인서하고 인감증명서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법원에서 배당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 준비해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서로 웃으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명도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거든요.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닌데 서로 고생했다.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제가 통화했을 때 마음이 아팠던 게 그동안 마음고생이 엄청 심하셨어요. 여기 소유자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전세 보증금을 받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 자녀들이 이 집을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세금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4년 넘게 여기서 사셨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되게 마음고생 되게 심하셨더라고요. 다 배당을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이사하는 날 법원 가셔서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안심을 시켜드렸죠. 처음 낙찰 받은 건데 금액도 되게 잘 받았고 명도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끝나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두 번째 물건이 걱정이 되는데 두 번째 물건에 조금만 힘들다 그러면, 아니 명도 원래 내가 처음 했을 때는 서로 막 이렇게 잘 가세요, 고생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난 했는데 두 번째 물건은 왜 이래? 그때 이제 또 멘탈이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케이스는 사실 흔치가 않으니까 명도 내가 할 때마다 이렇구나, 그리고 절대 아니니까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물건 할 때는 이 첫 번째 물건은 되게 좋은 케이스로 좋은 경험을 한 거고, 사실 되게 좋은 전미자분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그렇게 좋은 전미자분이 있으면 우리도 좋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이사비를 드릴 의무는 없죠. 왜냐면 전액도 배당을 받아 가시니까. 그런데 협조를 잘 해주셔서 이사비를 조금 드렸는데 충분히 만족은 안 되실 거지만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드린 거니까 감사하게도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투자금 얼마로 가지고 시작하셨죠? 저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네네. 지금 직장인이시잖아요. 네.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물건들을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네네. 우리가 3천만 원 있는데 5억짜리, 10억짜리를 못 하니까 이 아파트가 1억대의 아파트예요. 시세가 1억 중반 이상은 지금 되는데 지금 투자금 3천으로 하기에는 딱 좋죠. 내 투자금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물건에, 그리고 전액 배당을 임차인이 받으니까 명도 난이도도 쉽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물건의 인프라도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살기도 괜찮고, 이게 한 600세대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인근에 다른 아파트들도 같이 있으니까 몇 개의 아파트가 단지식으로 크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동이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동이라 다른 동보다 훨씬 더 선호도가 높다라고 하니까 처음 투자한 물건이지만 너무 잘 받았다. 수익이 예상보다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지만 예상보다 조금 덜 나더라도 경험이라는 걸 하잖아요. 명도도 해봤고, 그 다음에 임장도 해봤고, 법원에 가서 입찰도 해봤고, 대출도 받아봤고, 그리고 이제 매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부동산 가서 어떻게 또 얘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할까, 그것도 나한테 경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리할 게 몇 군데 보이죠? 그거 수리하는 것도 경험이 되는 거고, 소유권 이전하고 한 달 만에 명도 끝나는 건 되게 빨리 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2달도 걸리고 3달도 걸리고 더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질문이 있는데 네. 부동산을 매물 내놓기 전에 뭐 제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부동산에 가서 그냥 이거 매물 내놓는다고 하면 부동산 사장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싸게 내놓으면 나간다. 맞아요.
제가 부동산 사장님이라고 해도 네. 그냥 와서 이거 얼마에 내놓으면 나가요라고 하면 제일 싸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야 부동산 사장님도 빨리 거래가 되고 수수료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가격을 잘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나온 매물들 있잖아요. 네. 내가 가서 한번 내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낙찰받은 이 물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수리가 돼 있으면 특 올 수리 아니면 뭐 최근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기본 일부 수리 뭐 이런 것들도 돼 있는 물건도 있으니까 네. 그런 물건들을 먼저 보고 내 물건이랑 비교를 한 다음에 내가 수리를 해서 조금 더 높게 내놓을 건지 아니면 나는 수리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놓을 건지를 정하고 나서 부동산을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 부동산 사장님이 가격을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진을 다 찍었잖아요. 네, 네. 이 사진도 사장님한테 보여줘요. 여기가 좋은 게 일단은 화장실이 다 수리가 돼 있다고요.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1억대 아파트를 몇 천을 가지고 내가 수리를 해서 대체 매도가를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집이 10억, 20억짜리도 아니고 최소한으로 수리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아니면 수리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다행히 이 집은 4년 전에 점유자분이 여기 전세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리가 돼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돼 있고 샤시들도 나쁘지 않아요. 내가 도배장판을 싹 했는데 보기에는 되게 깔끔하지. 근데 들어오신 분이 그 도배장판이 마음에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도배장판 비용을 조금 깎아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지금 우리 스터디 멤버들이나 1대1 멤버들 대부분이 매매사업자로 해서 이제 단기 매도를 하시잖아요. 네. 지금은 주택을 계속 늘릴 수가 없으니까 단기 매도를 하려면 어쨌든 빨리 파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명도도 최대한 빨리 하고 그리고 수리를 최소한으로 하고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어느 정도 수리는 해야죠. 다른 매물들 나온 거 보고 내가 수리를 어디까지 할 건지 그다음에 안 해도 되겠다. 그거를 정하고 나서 매도가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좋다. 부동산 사장님들은 보통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하지 말고 싸게 내놓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빨리 팔리니까. 네, 그러겠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자야. 근데 수리를 내가 했어. 한 1,000만 원 들여서. 그러면 절대 싸게 못 내놓죠. 그쵸.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은 비싸게 내놓은 물건들을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쉽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수리를 하지 말고 그냥 싸게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이거 수리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조명 바꾸면 이게 또 바꿔야 될 것 같고 인터폰도 바꾸고 싶고 네. 신발장도 바꾸고 싶고 싱크대도 바꾸고 싶고 한두 끝도 없어요. 1억대 아파트를 그렇게 돈 많이 쓸 필요 없다고요. 매도를 할 때는 다른 경쟁 물건들 내부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서 내부 확인하고 네. 수리를 어디까지 할지 말지 그거를 정하자고요. 네. 지금 바로 내놓지 말고. 네. 다른 집도 상태를 봐야지. 저는 다른 집 그렇게 상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물건이 상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서 아까 사진 찍은 거 보여주고 네. 이번 주에 시간 될 때 이쪽 부동산 네. 지금 매물 나온 부동산에 연락을 미리 해서 네. 약속을 잡고 안에 내부를 좀 봐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스터디 때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의논을 해서 네. 얼마에 내놓을지 상의를 좀 하자고요. 네.